자, 그러면은 시장의 반전 신호는 어디서 올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의 폭락장의 원인은 어떤 공포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공포심이 사라질 때가 바로 반전이 오는 거죠. 공포심이 사라질 때 반전이 오는 거다. 요즘 이런 시장을 접할 때는 너무 많은 기사와 방송을 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마트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쏟아냈겠습니까? 자,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 결정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보지 말아라.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오직 가격만 봐라. 얼마나 떨어졌나? 얼마나 싼가? 그 가격만 보라는 거죠. 반전하는 신호는 무엇인가? 자, 그거를 볼 때 저는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가격.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적응, 그리고 그 대처 방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해결책이 나오거나 확진자가 감소되거나, 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반등 타임으로 들어간다. 자,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양적 완화를 했는데, 자, 미국 시장은 지금 양적 완화도 원하지만 질적 완화도 원한다. 자, 미국의 연준이 민간 채권도 국채만 사는 게 이제 양적 완화인데, 민간 채권도 사들이는 질적 완화도 원한다. 만약 그게 나오면 미국도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딱 보시고, 자, 이 세 가지 징후가 가까워졌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장은 반등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 공포심이 사라질 때 우리 시장은 바로 분노의 랠리라고 그러죠. 분노의 랠리. 자, 그동안 폭락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분노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찾는 기준은 가격으로 보라 이거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가 떨어졌다, 40%가 떨어졌다, 30%가 떨어졌다.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봐라.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연준에서 질적 완화의 정책이 또 나온다. 자, 그러면 그때는 반등탐이 온다.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시장에 매수를 해야지 언제 하는가? 여러분 주식을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요? 당연히 폭락장에 사야죠. 설령 내가 사서 떨어지더라도, 샀는데 가격이 한 5%, 10%, 심지어 20% 떨어지더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폭락장에는. 과감히 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폭락하면 또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사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반등할 타이밍이 온다. 분노의 랠리에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장은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포감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그 공포의 본질을 찾아내자. 자, 그리고 그것은 알고 보면 간단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닥친 현실도 아니다.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그리고 대규모의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자영업자 파업, 대규모 실업. 자, 그거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다. 자, 지금은 오직 가격에만 집중하면 된다. 가격. 자, 얼마나 계곡이 깊은가, 얼마나 많은 낙폭이 떨어졌는가. 시장은 낙폭이 크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지금 외국인이 10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시장에 있는 자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만 들어와도 유동성 장이 온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분명히 유동성 장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분노의 랠리라는 겁니다. 급등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가격이 언제쯤은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든지 말든지 그 뒤로는 알 수 없지만, 자, 어느 시기에 몇 달 안에 아니면 짧게는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장, 이러한 폭락 시장에 자꾸 자기가 투자를 하고 연습을 하고, 저도 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 그래야 다음에 폭락 시장이 왔을 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큰 자산을 한번 만드는 겁니다. 절대 부동산으로만 내가 부자가 되겠다, 자산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자산을 늘리는 속도가 늦게 됩니다. 자, 어느 때는 부동산으로, 어느 때는 주식으로 자산을 늘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락할 장에 한번 자기의 자산을 늘리셔야죠.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늘리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악재들이 많이 나왔고 남아있지만 지금 호재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호재도. 금리 인하, 대규모의 그 양적 완화,
엄청난 돈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큰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악재에 의해서 그 호재는 완전히 묻혀버렸다. 자, 그런데 그게 반등 타임 되면 그게 엄청난 또 호재로 부각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분노의 랠리, 급등각이 나오겠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호재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자, 분석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그리고 그 유동성을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런 유동성, 금초 저금리 시대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는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크게 불려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